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군사TV 열심히 디펜스 브리핑 또 국방TV에서 안보 브리핑 해드리다 보니까 일부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이 밀리터리 마니아들 중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런 군사 동향 같은 거 올리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던데 제가 그분들의 블로그 것을, 즉 그분들이 조사한 정보를 제가 차용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매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제가 사실은 보고를 받아서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보인가 하면은 오신트, 즉 공개된 그런 오픈소스 정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찾아내는 이 어떤 그 루트라든지 또 저희 직원들이 찾는 루트라든지 이게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못 찾는 부분에 그분이 찾을 수도 있고, 또 그분이 못 찾는 것을 또 저희들이 또 찾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생업이라기보다는 취미로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 이 사무실은 완전히 직업으로 이 정보를 분석하는 또 찾아내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 찾아내는 정보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브리핑 해드리고 뉴스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생방송이 아니고 다 녹화 방송이죠. 그래서 녹화 방송을 만들다 보니까 마치 이 시간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신들의 걸 보고 이 방송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의 블로그나 이런 데 올라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 여러 가지 뉴스들 전부 서치하고 정보를 서치해서 이 회의하고 픽하고, 그리고 어떤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뉴스를 만들 것이며 이것을 다 회의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원고를 만들고 또 촬영하고 나중에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국방TV 또 군사TV 시간에 맞추어서 업로드하고 한 이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신의 것을 이렇게 보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하는 분이 계시는데,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는 건 좋으나 남의 명예를 그렇게 오해를 통해서 명예를 깎는 것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도 좀 많으신 걸로 아는데, 자, 첫 번째 소식, 제가 사실이 길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미 중앙정보국 CIA에 창설된 코리아 미션 센터의 목표는 김정은 체제 전복 작전 준비였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5월에 창설된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김정은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공작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조직이었다고 밥 우드워드 기자가 회고록 경로에서 밝혔습니다. 우드워드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엿새 만에 백악관에서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참모회의가 열렸으며, 백악관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CIA의 비밀 공작에 의한 레짐 체인지 등 총 9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이 당시 작성한 9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압박을 가해 북한을 굴복시키는 최대 압박 시나리오를 선택했는데요. 옵션으로 남겨진 나머지 8개 시나리오 가운데 공작에 의한 체제 전복을 위해 중앙정보국 내에 코리아 미션 센터가 세워진 것이라고 우드워드 기자는 주장했습니다. 최초의 센터장을 맡은 앤드루 킴은 서울과 도쿄, 베이징 등에서 활약한 전설적인 은퇴 요원이었는데요. 그는 폼페이오와 상의해서 수백 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이 코리아 미션 센터를 설립하고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한 다양한 준비 작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실제로 코리아 미션 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미국은 국무부를 통한 대북 정보 유입 활동 예산을 늘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C-146A 울프하운드 특수 임무기나 CL-600 등 CIA 소유거나 CIA 작전을 지원하는 특수 임무 활동을 크게 늘렸는데요. 현재도 계속되는 이들 특수기의 활동은 CIA의 김정은 체제 전복 공작 옵션이 아직 유효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됩니다. 자, 앤드루 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코리아 미션 센터 센터장이었어요. 사실은 CIA 그동안 요원이었고 그런 분인데,
이 폼페이오가 이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들었던 게 바로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밥 우드워드 기자의 경로 책에서 이렇게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 또 정말 팩트인지 아닌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어쨌든 이 밥 우드워드 기자의 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우리의 판단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코리아 미션 센터가 생기면서 북한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런 정황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조금 더 달라졌다라는 것을,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북한학을 하는 사람이고 또 이 안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미션 센터가 생기니까 이런 상황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죠. 미 의회에서 운영하는 그 자유아시아 방송, 즉 대북 또는 대중의 방송인데, 여기에서 북한 관련한 기사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한국에도 데일리 NK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일리 NK에 나오는 기사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또 자세한, 물론 데일리 NK도 굉장히 이제 많은 소스를 가지고 하는데, RFA도 야, 이건 미국 사람들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정도, 완전히 내부에 있는 그런 그 연계된 그런 소스 라인이 없다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RFA는 자꾸 보도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코리아 미션 센터가 창립이 되면서 지금 북한에 굉장히 많은 이 라인들을 깔아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탈북 대학생들이 또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방송을 보면 지금 이제 이 북한 그 전역에 이해관계가 베이스가 된 그런 어떤 조직이 생겨나고 있다. 그게 시민단체의 초기형 시민단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외부에서 자금 지원이 들어가서 뭔가 단체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반정부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시민단체의 초기형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해관계, 즉 돈이 개입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단체들이 전역에서, 북한 전역에서 생기고 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코리아 미션 센터의 결실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코리아 미션 센터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울프하운드, CIA 특수요원들이 타고 다니는 울프하운드가 2대가 항상 이 동부아시아를 지금 셔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L-600이라고 하는 뭐 근자에 보기 힘든 특수 정찰기가 계속 요즘 우리 대한민국 일원을 정찰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보면 CIA 코리아 미션 센터, 즉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한 이 작업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기대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과 강습 상륙함이 훈련을 위해 괌 일대로 물러나자 중국이 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현재 서해에 떠있는 항모 2척을 대만 인근으로 보내 포위 위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서해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해군 랴오닝 항공모함과 산둥 항공모함이 오는 9월 22일께 대만 인근 해역으로 진출해서 대만에 대한 포위 기동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지난 11일 특집 기사를 통해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에서 랴오닝과 산둥 등 항공모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인민해방군 항공모함은 오는 22일께 합동작전을 통해 대만 주변을 포위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의 이 같은 보도는 대만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대만 언론들의 보도를 근거로 한 것인데요. 대만군은 미군 7함대 핵심 전력들이 훈련을 위해 괌 지역으로 멀리 빠져나간 25일 이전에, 즉 9월 25일 이전에 중국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공군에 경계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무력 시위는 이번 주말로 예상되는 키스크라무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의 대만 방문에 대한 항의와 대만 분리독립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글로벌 타임즈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항모전단이 작전 중일 때는 내해에서 나오지 못하다가 미 항모전단이 멀리 나가니까 준동하는 이 중국의 행태,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행세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자, 미국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그리고 미국의 강습 상륙함 아메리카, 이 2척이 지금 괌 일원에서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11일간 발리언트 쉴드라는 훈련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괌 인근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지금 산둥, 랴오닝 이 두 척이 있는 중국의 항공모함이 중국이 내해죠. 바레만. 그 바레만 안에서만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 로널드 레이건과 아메리카가 괌으로 내려가니까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9월 20일 그러니까 다시 로널드 레이건이 복귀하기 3일 전에 대만을 완전히 포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대만 언론의 예상을 지금 이제 중국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그 미국이 시어도르 루즈벨트 항공모함하고 이런 항공모함이 코로나 관련해서 괌으로 입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원자로 관련한 수리 때문에 요코스카에서 못 나오고 이럴 때 막 뭐 산둥하고 랴오닝이 남중국해에서 막 뭐 좀 보여주더니 이제 로널드 레이건 나오고 시어도르 루즈벨트 나오고 하니까 싹 들어가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다시 싹 나오고 하는 거. 자기네들도 혹시나 이렇게 바다에 작전하다가 로널드 레이건하고 딱 마주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쫄겠습니까? 그리고 부끄럽겠습니까? 여기는 뭐 전투기도 제대로 이륙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저기는 뭐 전투기 짱짱하게 싣고 짱짱하게 이륙시키는 그런 상태. 누가 봐도 이거는 뭐 항공모함, 이거는 진짜 대단한 항공모함. 여기는 뭐 항공모함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항공모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무늬만 항공모함. 자,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미국이 괌으로 빠져나가니까 이 오키나와 인근하고 괌하고 한 2,000km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조금 살짝 나가자라고 하는 이 중국의 행태가 크게 대국스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대만에 대한 이런 좀 과격한 군사적 행동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라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자, 미국이 그러니까 또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아주 엄청난 전력을 본토에서 가져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비해서 미국이 서태평양 일대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12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최소 10대로 확인된 F-22 전투기를 전진 배치한 사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공개 영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현지 시각 9월 13일에 공개한 영상에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임시 경납고에 주기된 10대의 F-22 전투기가 보이는데요. 이들은 하와이에 주둔하는 제199 전투 비행대 소속 기체들로 추정됩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주말 B-1B 폭격기 4대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폭격기 TF 전력으로 배치한 데 이어서 동일 시간대 괌 기지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F-22 전투기 10대 등의 전력을 추가로 배치했는데요. 이들 전력은 표면적으로는 발리언트 실드 훈련을 위한 전개지만 유사시 즉각 서태평양 일대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일본 인근에 있는 대형 상륙함과 이지스 구축함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는 위드비 아일랜드급 상륙함인 컴스톡이 탄약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를 만재한 채 요코스카에 입항을 했고, 9월 12일에는 본토에서 증원된 이지스 구축함 홀시가 사세보에 입항했습니다. 미군은 오늘부터 25일까지 괌 일대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괌에서 동중국해까지 하루 반나절이면 올 수 있다는 사실, 중국과 북한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미 본토에서 F-22 10대가 왔어요. 본토는 아니고 하와이에서 온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B-1B 폭격기 4대가 왔는데, 이 B-1B 폭격기 4대면 스텔스, AI 스텔스 미사일이죠. LRASM. 이거 96발이 탑재가 되는데, 이 4대의 B-1B 폭격기에 탑재되는 이 96발의 LRASM 스텔스 대함 미사일의 위력에 대해서 바로 2년 전 2018년에 전미 과학자 연명의 한스 크리스텐슨 연구원이 이미 밝혔던 바 있죠. 이 96발 B-1B 4대면 중국의 항모전단을 완전히 경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밝혔던 바 있고, 왜냐? 사실 이 96발의 AI 스텔스 대함 미사일의 러쉬를 중국의 항모전단이
다 막아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대면, B1B 내대면 중국 항모전단 경멸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밝혀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계속 인용을 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전력이고, 또 이제 이 훈련을 위해서 알래스카에 있는 F-16 어그레서, 그러니까 가상적기 역할을 하는 부대, 어그레서 부대 6대의 F-16도 추가로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미국이 아주 실전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괌에서 지금 이 항모를 동원해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군사력이 부디 대만으로 뻗치지 않도록 중국이 대만에 대한 그런 너무 과격한 군사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왜? 하루 반나절이면은 이 괌에서 대만까지, 또 대만 북쪽 동중국해까지 이 항모전단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그리고 북한 너무 안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